PM들의 인력 투입에 물론 사전에 협의는 하겠죠. 협의는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조미숙 차장을 뭐 조금 투입을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인건비를 경영관리팀에서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력을 해 놓을 겁니다. 이거는 못 봐요. 다른 사람 못 보고 나는 이사가 이제 저작권위원회 사업을 해. 그래서 강정현 뭐 이번 달에 5%, 예를 들어 이제 입찰 PT로 가기 때문에 1%, 뭐 좋다 이거지. 1% 잡고 뭐 2% 잡고 해갖고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원고가 나오는 시기 이것도 매번 수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력만 클릭해서 이번 달 몇 프로, 이번 달 몇 프로, 몇 프로를 입력을 해서 내부 인건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산출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 산출되고 그러고 나면은 직접 경비 항목에 들어가요. 자, 직접 경비 항목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경비 항목 중에 내용 전문가 비용 딱 정확하게 홀딩돼. 이건 얼마, 이거는 입력하기 쉬워요. 차시당 얼마, 뭐 이래가지고 입력하기 쉬울 거고. 그 다음 품질 관리라든지 각종 외부로 주는 비용들 아마 직접비에서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 성우비, 촬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추정이 힘들어. 추정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면, 평균적인 금액에서 추정을 하되, 내가 지난번에 문 차장한테 지시를 해놨어요. 앞으로 성우 녹음은 AI 보이스로 최대한 해라. 그런데 각 지금 여기 부서에서 직접 해서 수행하는 쪽도 있을 거고, 녹음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정을 AI 보이스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우를 쓴다면은 자기 목소리를 우리가 AI를 통해서 수정하거나 급한 거 있으면 하는데 다 동의서를 다 철저히 받고, 동의서를 안 내는 성우는 쓰지 마라. 역시 마찬가지, 아나운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일이 있다. 뭐 아나운서를 대놓고 뭐 전체 100%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정해진 예산, 니한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몇 장이 아니고 이 정도의 비용만 줄 테니 앞으로 그런 추가가 생기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할게. 이렇게 하고 동의를 받아서 아마 예산이 홀딩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작권위원회 양이 이 정도 되니까는 뭐 100만 원 잡고, 100만 원 오버돼갖고 네가 손해 안 보도록 100만 원 나한테 주는데, 추가적인 거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할게. 이런 식의 계약 절차를 문 차장은 수립을 해서, 최대한 영상과 오디오는 AI를 활용한다. 라는 기본 원칙 하에 직접비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주비입니다. 자, 외주비 부분도 여러분들이, PM들이 다 언어적에 어떻게 내가 이 업체와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자유롭게 정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손 못 대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경비 110% 이하는 못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익 및 기술료 25%, 그리고 유지보수 예정액을 5%, 그러고 나면은 남는 금액은 몽땅 예비비로 아마 자동으로 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만일의 경우 이제 사업비가 작아갖고 부족한 것 중에 최대한 인력을 우리 내부 인건비를 줄여서 시행을 하든지 뭐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PM들이 찾아야 돼. 그럼에도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입찰한 게 있어. 이종인 이사는 아마 알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적자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판단된 거는 내가 수치를 조정해 줄게.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업비를 맞춰서 시행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직원들은 뭐, 무조건 다 투입률을 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왜냐하면 투입률이 약간, 그, 버프가 있기 때문에, 160% 이상의 1인당 투입률은 설정을 못 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16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조금 열심히 하면 160%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0%가 잡힌, 그러면 이제 160% 이상의 오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예를 들어, 진주에 있다 보니, 조미숙 차장 같은 경우는 160% 아마 이상을 할 거야. 맨날 혼자서 밤새워서. 그럼 이 사람들은 200%, 300%를 허용을 꼭 해줘야 되면은, 위에 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160%를 기준으로 성과 관리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에서 쭉 하고, 이제 예비비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이 예비비라는 게 남으면은,
이 예비비를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성과급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성과급을 100%다 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테지를 정할 거예요. 시험 프로젝트 해보면. 한 30%는 여기에 투입된 인력 중에 과다 투입된 사람한테 해준다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성과급으로 줄 건데. 그럼 미달된 사람들 있어요. 160% 미달된 사람. 110%에서 160% 사이는 그냥 그대로 관리할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라. 만일에 110% 미만으로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고 이 사람한테 시키면 두 번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올해 말에 업무 재배치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옛날에는 부서별로 이래가지고 광주에 얼마를 일을 시켰는데 얼마가 뭐 이렇게 됐도 한다. 이 성과 관리가 안 되더라고, 프로테지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무조건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 운영, 이런 쪽 인력들은, 나는 내가 그런 쪽 일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에 대한 성과 관리는 마케팅은 당연히 영업 매출로 표가 나는 거고, 운영은 당연히 그것도 매출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표가 안 나는 쪽은 경영지원팀, 경영자, 이 사람들인데 경영자도 당연히 영업 매출로 지 인건비의 10배 해야 돼요. 10배 이상 해야 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회사 가면 알 거예요. 간부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자기 몸값의 3배, 이하는 2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에 배웠을 거예요. 경영학의 기본. 여기서 부장 이상 되는 사람 자기 몸값 10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래머 시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뭐가 될 거냐면 향후에 인건비 집행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건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거지. 매달 초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건비를 잡아주는 것도 전혀 매달 말쯤에 지난달에 투입되었던 인력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원고가 이번 달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럼 예정된 스토리보드 작업자가 투입을 작게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월 초에 한번 수정하고 월 말에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한상민 차장이 내가 이번 달에 캐디를 하면서 PM이 생각할 때는 한 30%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상민 차장 그걸 내 걸 30%라고 인지된 데이터를 보고 나는 30%의 할당만큼을 기다린 거지. 그런데 실제 일이 안 와.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30% 생각했는데 일이 막 밀려가지고, 뭐 한 50%, 60% 내가 막 밤샘을 했어도 이거 프로젝트를 수행을 못해. PM은 30%로 봤는데 내가 볼 때는 120%예요. 뭐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딱 생길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PM이 철저하게 월 초에 그달 있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잘 해줘야 돼. 예측을 잘 해주고 그러고 나서 월 말에 이 예측을 토대로 실질 수정을 하는데 반드시 투입과 실질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차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PM이 이거 여기 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부서장하고 해당 직원이 나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라고 하는 승인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의 사전 조율, PM들의 사전 조율은 중요하다. 그냥 내가 지정한다고 그 사람이 무작정 투입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투입률을 결정해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는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과 관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내가 5월 달에 A를 50% 투입을 하기로 계획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월말 돼서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10%확 낮춰버려. 그러면은 자기 투입률 50%가 날아가 버려요. 40%가. 그래서 나는 이런 약간 유동성이 있는 인력들은 내가 160%라고 홀딩을 해놨지만은 뭐 200%, 300%를 일단 내한테 할당을 해줘. 그럼 유동성 있게 조정해볼게 하는 그 부분들은 160%의 상한 부분은 부서장이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기가 승인해줘서 진행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최초 계획에서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나는 당장 한 10% 입력해놨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좀 주요한 사람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은 프로테지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놨다가 수정하거나 낮게 잡아놨다가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60%라는 이 한계치는 부서장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종인 이사가 정미숙 차장, 정미숙 차장하면 안 되니, 정미숙 차장은 200%를 입력을 하는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정리해줘가지고, 뭐, 강주 거, 뭐, 이거 거 좀 해줘. 이리 됐을 때, 그럼 그거는 200% 입력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주고, 그렇고 나면은 관리팀에서는 뭘 하느냐. 월말에 이루어졌던, 프로테지를 쫙 보고, 이 사람이 투입돼 있던 프로젝트하고 내용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어느 프로젝트에서 얼마의 인건비가 각출이 되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냐에 대한 통계 관리를 할 겁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 그것도 역시 자동으로 프로그램 짜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 증상의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트가 들어가고 기술 경력 증상의 프로젝트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임의로만 작성을 해요. 앞으로는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근거로 월말에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확인증을 해주면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다가 그걸 근거로 기술 경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쭉 연결되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그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할 건데, 당장 내가 오늘 급하게 교육한 이유는 지금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는 PM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매달 하고, 그러고 나서 긴급 처리해야 될 예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착수 보고회 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이제 기한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가 아마 최고의 하도일 겁니다. 자, 기한문 작성 교육에 들어갑니다. 여기 기한문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유는 이 규정이 안 맞거나 내가 첨언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결제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기한을 뭔가 좀 잘못했나 이 생각을 스스로 좀 해요. 부서장들이 걸러주고. 자, 지출 결의서의 기한은 앞으로 경영지원팀만 합니다. 지출 결의서에. 자, 지출 결의서의 근거는 여기 앞에 가면 기한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출해 주세요, 지출해 주세요, 뭐 지출 결의서 이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오늘 이후부터 금지입니다. 지출과 관련된 거는 경영지원팀에서 한다. 기한과 관련 그 계획은 각 부서에서 한답니다. PM이 하거나 그걸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그냥 뭐 지출해 주십시오. 출장 갔다 왔으니 비용 주고 싶시오. 이거 아닙니다. 출장만 하더라도 출장이 여러분 최고 많은데 출장은 출장 결과 보고서 출장 가기 전에 출장 기한 내고 출장 결과 보고서가 딱 첨부돼 가지고 경영지원팀 출장 결과 보고서만 하는 순간 경영지원팀에서 출장 결과 보고서에 당연히 내가 쓴 비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근거해서 경영지원팀이 지출 결의서를 만들면 되는데 출장 결과 보고서가 지출 결의서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오늘 이야기해 주면 바로 잡고, 그다음, 근데 출장 뭐 간단하게 갔다 온 것까지도 그걸 보고서를 다 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일 다 가, 저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관외 출장, 해외 출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마케팅 직원이다, 뭐 일단 뭐 이런 직원이다 하는 것은 별 필요 없는 점. 그리고 회사의 이사급 이상 되는 직원들은 출장이 보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식으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미리 구두보고 해가지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안 남기고 법인카드를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간단하게 해요. 이게 회사의 보안적 측면, 영업 거래 상대방이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남기지 않는다. 대신 그런데 출장 결과를 반드시 뭐 조금 남기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뭐 행위다. 그 행위 자체가 주가 아니고
다른 행위가 준데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 이건 출장 보고서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있을 때는 없어도 된다. 자, 그리고 기한문 작성 시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어, 이 앞뒤의 맥락이 표제부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첨부하게 턱 던져놓고, 첨부 참고. 첨부라는 것은 그 기한문과 관련된 것을 특별히 더 참조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을 때 결재권자가 열어보는 게 첨부 문서예요. 그런데 첨부 참고 이래놓고 그 첨부를 열어봐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 이건 앞으로 결제 안 합니다. 자, 기한문 예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기한문. 보고자 누구 사업명 뭐 기한명 뭐뭐 출장 계획 승인 긴급이라는 거죠. 자, 기한문은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작성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전이나 갑자기 해야 될 경우 있으면 긴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제시 사업과 관련된 당사 출장 업무 규정 뭐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정들이 다 있어요. 일단 모든 기한문은 관련 근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내가 구두 지시를 했던 간에 뭐 지시에 의거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잖아. 무슨 사업과 관련된 이유가 없이 뭐냐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장비를 사더라도 뭐 고장이 났거나 신규 장비가 필요했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 이거 다 배포하거나 사이트에서 통해서 공유하면 되고 자 출장자 누구 출장 일 기간 그다음 관련 규정 왜냐면 이게 이제 국가 관련 우리 R&D다 시면은 국가연구비 지급 규정 몇 조, 당사 출장 예비 지급 규정 몇 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몇 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반드시 하고 기한을 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술과제 승인 예산 중 국내 여비, 이제 출장을 가니 총 예산은 국내 여비는 총 예산이 그 꼭지에 국내 여비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잔여 예산은 이제 80만 원 있는데 당해 필요 예산은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출장 후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고 참고사항 긴급 사유, 이거 긴급이니까는 본건은 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객이 긴급 요청한 건입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요. 자, ODA 사업 한번 보자. 우리 ODA가 가장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ODA. 무슨 보고자, 사업명, ODA 사업 관련 출장 계획 승인의 건, 출장 여비 포함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ODA 사업 한다. ODA 사업 추진 규정. 우리 ODA 사업 추진 규정 있어요. 그리고 여비 규정, ODA 뭐 회계 처리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숙지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장 계획 5박 6일 하는데 주요 일정이 나올 거예요. 관련 규정 나오고 일정들이 이렇게 언제 어떤 비행기 타고 어떤 계획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 계획이 일단 나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산 잡을 때 ODA는 예산 잡을 때 산출 내역서에 있다고. 누구누구 홍길동 등급 2급 국외 총투입 일수를 사업계획 잡을 때 100일 잡았다는 거지. 근데 앞에 며칠 갔다 오고 나서 80일만 남았어. 그럼 100일 쓰고 80일 남았다. 그리고 출장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5회인데 지금 3회 남았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출장 일수가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 남은 일수에서 다음 할 때는 자동으로 깎이겠지. 그러고 나서 일비, 숙박비 이런 것들이 그 예산서에 잡혀 있는 항목을 적어주라. 실질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자, 일비, 숙박비 그게 고정 항목으로 잡혀 있는 내용 비고돼 있는 여기 아마 더 있을 수 있을 거야. 일비, 숙박비, 뭐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 고정비로 이 사람의 출장과 관련된 고정비석 성격은 고이카 투찰 내역서의 1-6시트에 무조건 자동으로 산출되게 돼 있어. 그걸 금액을 다 적어주라는. 그러고 나서 이게 1-6시트에 있는 거야. 자, 보면은 상급인데 요 국외 총투입 일수가 176일. 그러고 나면은 이게 몇 회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출장을 가야 되는데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44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놔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거다. 이거는 수시로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마다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걸로 진행한다. 출장 후 산출물은 출장 결과 보고서, IPM 등록 전에 반드시 받고 부서 협조사항,
이런 사람들이 출장에 가니 좀 협조해달라.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지난번 얘기했듯이 미리 사전에 관련 부서장하고 일정 협의를 좀 하고 기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기한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뭐 물론 딱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담당자가 볼 때, 아, 이 정도 하면은 이해하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거 되고 나면은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지출을 할 거예요. 실제 지출액은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걸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만큼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 이제 구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지. 구매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이제 알아보겠죠. 알아보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뭐 금액이 조금 조정되네 싸네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출장비도 여러분들이 썼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야. 출장비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뭐 일을 했는데 하지만은 실제 이만큼밖에 지출 안 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액이 당해지고 그에 따라서 하는데 기한문이 결제하고 난 이후에 지출이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빠르면은 3일 그러고 뭐 한 일주일 안에는 보통 내가 지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긴급하게 이거는 빨리 해줘라 하는 건 기한문상에서 노출되지 않으면은 전화를 경영지원팀에 별도 해가지고 이거 언제 됩니까? 이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경영지원팀에서는 지출되고 나면은 별도로 그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준다든지 방법을 차단되고 급한 거는. 그래서 기한은 각 부서.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예산에 건강한 게 뭐냐면 이제 PM들이 예산을 잡으면은 당연히 예산서가 한번 딱 통과되고 나면은 예산서에 있는 외주비 A라는 업체에 차시당 25만 원 줄 거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거 해라고 뭐 집행하면 돼. 집행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일단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산정할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업체는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갖고 차시당 50만 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가세 포함 외주비면은 50만 원에서 부가세를 빼고 단가를 입력해 줘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빌 때 원천세액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그만 3.4% 떼든지 뭐 7.7%, 8.8% 떼든지 그거는 내용 전문가한테 우리가 받을 때 미리 등록할 때 옛날에 내가 서식 잡아준 거에 보면은 나는 기타 소득을 할 거야 뭐 사업에 소득을 할 거야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해주는 대로 가면서 알았어. 세금 원천 징수하고 지출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체계를 맞추어서 시행은 하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편한 점이나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면은 그거는 또 바로 잡아가지고 하되 어찌됐든 목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성과 관리 및 예산 관리를 함으로써 PM이 사업 수행할 때 예비비가 좀 있으니 이번에 우리 고생한 팀들 회식하면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를 바로 잡아서 수행을 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 관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게 내 기본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금 이걸 이런 식으로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시행을 하면서 부서장들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의견을 줘요. 자,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분명히 이렇게 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나는 투입률이 좀 낮아. 그럼 이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서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 있어요. 안용주 과장이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자기 PR 폰을 만들어 놨더라. 이번에 나는 새로 입사했는데 이런 거 잘할 줄 아니, 이런 거. 뭐, 그러고 하고 추천 인력도 있어요. 레퍼런스를 보고, 자, 추천 인력은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동을 할 것이냐. PM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별 5개, 별 4개의 평가를 할 거예요. PM들이. PM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 이거 잘해. 그러면은 이런 업무가 있을 때 당연히 AI가 추천해 주겠죠. 시스템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인력이 우리가 100명이지만은 앞으로 200명, 300명 되는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고. 다 몰라.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모든 인력이 얼마만큼 일을 어떤 식의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마 이종현 이사도 광주에 누가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이제, 홍길동 탁 치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뭐 하고 있네. 정우석 본부장도 강주에 한수문 있는 거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아마 상세하게 다 모를걸? 저는 다 압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함으로써 나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도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PR도 할 수 있고, 추천 인력도 함으로써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이 뭘까라고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점은 그건데, 부작용은 PM이 일일이 프로테지 관리하면서 내가 또 일을 한 개 더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뭐 생길 수 있어, 분명히. 다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는 인력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짠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걸 제대로 안 짜놓으면은 나중 돼서 문제가 생겨. 지금 ODA 사업 같은 경우 평균 프로젝트가 보통 몇 년에 걸쳐서 한 보통 50억 이상의 프로젝트들인데, 그럼 그거 할 때 최초에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안 짜느냐? 분명히 짠다는 거지. 짜는데 수시로 변경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예산을 안 짜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 일을 추가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그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해봄으로써 없애야 된다. 두 번째 부작용. 어, 정유진 차장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10명인데 이 10명들의 무슨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종현 이사가 지금 울산연수원 일을 하면서 전자교재가 필요한데 누구를 도대체 투입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야. 자, 그러면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정유진 차장이 임의로 알려줄 거야, 아마. 이 사람 투입. 그러면은 이 부서장이 직원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 예쁘니? 이 사람 좀 더 투입해서 이거 하게끔 하고. 해가지고 나중 성과 관리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이거 문제 막아야 돼. 분명히 막아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개인들의 역량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했던 포트폴리오라도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드서도 이원재 소장님 그냥 단순히 평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해놓은 일들도 링크 걸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개인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부서장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작용이 생김으로써 나중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 그 직원을 뭐 한 10점 줬고 8점 줬다고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줬어요라고 항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쯤에 돼서 내한테 왜 일을 많이 안 줘놓고 내를 그래요? 이 문제 생기면 곤란해져.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A라 푸는 사람한테 일을 시켰을 때, B라 푸는 사람한테 일을 시켰을 때 수행 능력이 다르고 수행 시간도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에다 반영하는. 그러면은 누구든지 보면서 투명하게, 그리고 내가 110%, 뭐 한 80%밖에 일을 안 하고 있어. 5월 달에. 자기 연초에 딱, 9월 초에 딱 되면은 내한테 떨어진 프로테지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딱 자기 거. 이번 달 내 80%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서라도 지 일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올 시간 가네, 이 되네, 될 거예요. 그리고 연차,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연차도 미리 한 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기 연차 계획을 올려야 돼요. 시스템에 안대리 인사팀에서 입력해 주도록 해야 돼요. 긴급 연차를 제외하고는 한 달 이전에 보통 연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 연차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경우가 있어. 이종임 이사가 착수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 날짜에 연차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의 연차 계획을 보고 또 투입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는 여러분들의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다 제출해라, 되도록이면은. 그래가지고 연차 계획이 입력돼 있어야 이 사람의 투입을 하는 시기, 일정,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데이터는 월 초에 올리고 PM은 5일 안에 수정하고 월말 역시 마찬가지 수정하고 5일 이내에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경영지원팀에서는 그걸 근거로 이 프로젝트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서 이 사람이 일이 한 게 채워졌다. 이걸 제대로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최악의 이제 부작용은 이거예요. 직원들끼리 이제 비교 대상, 분석 대상이 돼가지고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는 안 가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연말까지도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람 도저히 계속 투입률이 저조하다라고 판단되는 인력이 있다면은 연말까지도 안 가고 내가 바로 재조정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재조정. 재조정의 1순위 인사 발령, 2순위 업무 재배치입니다. 그게 되지 않도록 자기 관련 규정부터 해서 자기 부서와 관련된 숙지 사항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함량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업무 재배치에서 고려 대상입니다. 자, 이걸 일단은 프로그램을 이번 주 중에 짜서 이원재 소장이 배포하고 매뉴얼 만들어서 일단 예산부터 입력하고 그 예산의 활용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시범적으로 한번 짜보고 그 이후에 실행 날짜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소장 질문 있습니까? 아니 뭐 현재는 뭐 한번 진행을 해 보면 뭐 궁금한 것이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뭐 공감하고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누군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뭐 Q&A 비슷하게. 그래서 그 자리가 앉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은 10개 사업 관리하는 PM들만 교육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산 잠깐 오면 된다.